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직권남용죄가 현저히 늘었다고 합니다. 직권남용죄.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게 바로 이 죄인데요. 법리적으로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석동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죄, 이거 되게 무서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직권남용죄는 형법 123조에 있는 죄명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든지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는 그런 죄목인데, 네. 이게 원래는 이런 겁니다. 공무원만이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주체가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워낙은 외부에 있는, 주로 이제 그 공권력 처분의 대상이 되는 뭐 일반 국민, 일반 민원인, 예. 기업, 이런 사람들에게 직권을 남용한 것을 원래는 주로 묻고자 한 제목인데, 네. 요 최근 한 2년 동안에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고위공직자들이 밑에 하급자, 예. 역시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안 해도 될 일을 시켰다는, 그런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그런 형태로 책임을 묻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잘못한 것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왜 부하들한테 이런 일을 시켰느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 직권남용죄가 너무 남용, 오용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뭐 일을 하나 시키면 부장이 시켰다. 예. 어떻게 했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걸 다 적어놓고, 자기도 시킬 때도 난 이래서 누가 지시해서 시켰다. 다 적어놓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재량권도 없어지고 눈치 보게 되고 복지부동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직권남용죄가 이렇게 남용이 되다 보니까 그 자체로 인해서 과거에 직무 수행상 했던 일들이 몇 년이 지나서 뒤늦게 문제가 돼서 참 날벼락을 맞는 예. 그 자체도 문제지만, 예. 더 큰 부작용은 지난 2년 동안의 이러한 적폐 수사의 어떤 그 학습 효과로서 말이죠. 지금 현재의 공무원들, 특히 이제 이 조장행정부서나 일반 민원행정부서의 공무원들이 이를테면 지금 내가 현재 지시에 의해서 혹은 어떤 관행에서 하는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약간의 어떤 방어 마인드가 자꾸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이나 어떤 그 관행 등에 의해서 아주 루틴하게 하던 일들, 누구라도 이렇게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예. 그 말고, 약간이라도 공무원들의 어떤 그 결정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 정무적 결정 같은 경우 특히 그렇겠죠. 정무적 결정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그런 민원 행정에 있어서도 네. 법규 해석상 좀 애매한 부분, 또 예컨대 시대의 변화에 이 규정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못 따라가는 부분은 관련 법이나 규칙을 새로 만들기 전에는 이 현행의 어떤 그 법 규정을 합리적으로 유추해서 네. 그렇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거에는 공직자들이,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과거의 공직자들은 내가 저 사람들한테 어떤 소위 뇌물을 안 받으면, 내가 어떤 사심을 갖지 않으면 이건 이렇게 가는 게 그렇죠. 맞다고 네. 약간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던 부분도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다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거죠. 뭘 이렇게 하면 괜히 내가 모난돌 되기 싫어. 네. 내가 괜히 이렇게 욕먹기 나섰다가 나중에 욕먹기 싫어. 나중에 뭐 잘못되면 누가 이렇게 했어 하면 이러한 책임지기 소위 싫죠. 복지 부동, 이런 경향들이 결국 이제 민원인들이나 또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막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권이 또 바뀌었을 때는 네. 상대편을 치는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문재인 정권은 말이죠. 정권이 만약에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대통령부터 그 쭉 밑에까지 지금
말하는 것들 보면은 남북 관계는 특히나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또 인사 관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 지금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적폐청산 수사라는 그 구실로 네. 과거에는 정권 교체기에 그래도 다소간에 정권 교체기마다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적인 사정이 다소간에 있었던 것이 우리 역사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네네. 특히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 부분을 뇌물죄로 이렇게 다스리기보다 뇌물죄는 사실은 수사하기가 어렵고 나름대로 그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문제의 어떤 그 표적을 이렇게 다스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반면 예. 이와 같이 직권남용이라든지 정치 관여라든지 업무 방해라든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네. 죄목을 들이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일본에서 무역보복을 당하고 있는 바로 강제징용 피해자 예. 사건도 그것이 적어도 법원에서 일본을 상대로 한 그 개인적인 손해배상 이 국가 간 협정에 의해서 하지 않도록 예. 국가 간에 합의된 사항을 법원에서 이렇게 파기를 하고 강제징용자들의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 예. 나름대로 이것이 외교 간의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해서 한 것도 직권남용. 이렇게 직권남용이 오용, 이렇게 남용, 이렇게 되다 보면 예.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일, 문재인 대통령과 현재의 집권 세력이 하는 일들도 그렇죠.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관점이 달라지면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예. 이 직권남용의 프레임으로 걸면 안 걸릴 게 없어요. 안 걸릴 게 없죠. 북한에 지금 쌀 주고 돈 맞습니다. 주고 이런 것도 아니 북한에 비핵화가 안 됐는데 이걸 누가 결정했냐? 이거 직권남용이다. 맞습니다. 다 걸리죠. 그래서 이것을 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탈원전 문제, 4대 탈원문제. 지금 이거를 개방하고 예. 또 이거를 지금 철거하는 문제. 그 뭐 또 태양광 문제. 그렇습니다. 그런 결정들을 내리면 밑에 직원들은 또 그거에 따라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나 또 위에 상급자들에 대해서 밑에 직원들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식으로 평가가 내려지면 제가 볼 때는 참 우리가 이러한 정치 보복은 악순환은 막아야 된다 하는데 예. 지금 현재 이 추세로 보면 또 그리고 하나의 이런 직권남용의 프레임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틀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직권남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또 이와 같은 정치적 사안에서의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개인들도 공권력 처분에 대해서 그것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 처분도 있고 그렇죠. 검찰청, 경찰서에 가서 또 어떤 조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불만, 또 그리고 시민단체가 볼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관공서에서 정하는 사항들, 또 일반 그 복지 행정에 있어서의 또 나름대로 불만, 이런 부분들을 전부 지금 직권남용으로 이렇게 걸어서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늘다 보니까 작년 통계에 의하면 말이죠. 2018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지 2년 차로서 그야말로 정패 수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던 시기니까 시민단체나 개인들이 고발한 직권남용 수가 예년에 비해서 3배, 4배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3배, 4배. 작년 한 해만 14,300여 건입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전국적으로 직권남용 죄목으로 고소 고발된 건수가 금년 상반기 6월 동안만 작년의 한 70%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이 추세로 가면 또 작년에 비해서 또 한 30% 는다고 봐야 됩니다.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소고발 당하고 할 텐데, 물론 뭐 처벌 안 받는 부분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겠지만, 이게 공권력 남용 같아요, 저는. 이렇게 되면 막 일부러 넣게 되면 또 경찰들 조사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정말 범죄자는 못 잡고. 고소 고발이 된다 해서 다 그것이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이 회부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일반 개인이나 또 시민단체가 이렇게 고소 고발을 남용, 그것 또한 남용이죠. 조금이라도 어떠한 그 불만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방법으로서 이와 같이 직권남용으로 다 들이대면 결국 수사력의 낭비, 또 그 밖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이제 갈등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든지 우리가 선례를 만드는 일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 적용을 하나를 할 때 지금 당장 어떤 거를 문제를 삼아서 누구를 망신 주겠다 어떻게든지 예. 예비역 대장도 말이죠. 맞아요. 예. 그 뭐 당번병 갑질했다고 문제 삼고 기업의 어떤 그 가족들이 직원들에게 물컵 한번 물컵 던졌다고 던졌다거나 난리치고. 그 기업 전체를 들었다 예. 놨다 하는 이러한 속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결국 계속해서 악순환을 놔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제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아유,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석동현 변호사님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정권 바뀌면 다 직권남용으로 그냥 싸그리 그냥 다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처럼 말이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법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법안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등 이명박 대통령, 뭐 그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고 우리 기업인들이고 물컵 한번 던졌다고 해갖고 기업이 들었다 놨다 경영권까지 뺏기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성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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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